예, 2021년 6월 23일, 저는 8시가 좀 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우리의 한국사 복원 사업을 위해서 우리의 태고사와 상고사, 고대사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강의하는 것은 역사 간과 국가 간의 바로 서 있을 때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시킬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분야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이 총명하고 자기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태고사의 새발견,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우리말 부모사전, 종합실담학 개론, 환단원류사, 범어대사전, 한민족사, 환단고기, 조선고 실담어 주석사전, 상고사의 새발견, 동국정운, 환공무미학술원 29강, 돈한과 사미지역과 천축구를 함께 설명한다. 환공무미학술원 이름으로 강의와 답을 29강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천축국을 세운 주체는 누구인가? 돈한과 사미지역과 천축국을 함께 설명한다. 타클라마칸 사막은 세계 최대의 모래사막 가운데 하나로 중국 타린 분지 중앙에 있으며 타클라마칸 사막의 고도는 서부와 남부가 약 1200에서 1500m, 동부와 북부가 약 2600에서 3300m 이다. 북중은 천산, 남중은 이전원과 곤륜 산맥과 서쪽의 파미르 공원 등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동쪽은 점차 습한 로프노로호가 이어진다. 서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산막 전체가 사구로 이어져 있으며 그중 85%가 이동성 사구이다. 이 사구들은 100여 미터에 이르는 흐트러지기 쉬운 충척도 위를 바람에 날리는 모래가 덮고 있는 형태인데 이 모래의 두께가 300m에 이르는 곳도 있다. 사막의 바람은 부는 형태가 매우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 형성된 지형의 모습도 다양하다. 사구들 가운데 거대한 것은 높이가 200에서 300m에 이르는 곳도 있다. 사막의 서쪽에는 사항과 점토로 이루어진 두 개의 작은 산맥, 즉 활처럼 생긴 마자르 산맥과 휠 산맥이 솟아있다. 곤륜 산맥을 흐르는 강들은 산막으로 100에서 200km까지 스며들어 모래 속에서 서서히 말라버린다. 이 산막은 온대 산막으로 뚜렷한 대륙성 기후를 나타낸다. 강수량은 매우 적어 영강수량이 서쪽 38mm에서 동쪽에는 10mm까지 분포했다. 몇 안 되는 강의 유역과 사막의 주변 지역을 제외하고는 식생이 희귀하며 정착 인구가 없다.
거대한 유전의 개발이 사막의 북부와 남부에 이루어져 있다. 흑수 3위의 발원지. 위 지도에서 보듯이 흑수는 천산에 발원하여 사막 지역을 지나 감수성 돈항 3위산에 이르고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 약수와 함류 사천성을 지나 남해 바다까지 나아간다. 또 세월이 흘러 단군 시대가 되면 흑수는 더 내륙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면 간략하게 흑수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우궁의 글에 흑수가 나온다. 우궁의 글에 흑수가 지나가는 지역을 양주, 옹주로 하였다. 중국 고금 지명대사전 991쪽. 흑수는 우궁의 글에 있다. 화산의 남쪽으로부터 흑수 사이의 양주이다. 흑수와 서하의 사이가 옹주이다. 흑수는 삼위산까지 흘러 남쪽으로 바다까지 나아간다. 흑수는 삼위산에 다다른 다음 방향을 바꾸어 남해로 흘려 들어간다. 다시 3위를 찾았다. 사기 권일 사마천찬 본문 35쪽. 괄지지에서 말하길 삼위산은 비우산의 옛 이름이다. 사주 도난형 동남 30리에 있다. 삼위산은 태백산이다. 소공군영 두정이 자전에 붙인 주석을 보면 삼위산은 과주 즉 현재의 도낭 남쪽 당하 근처이다. 수경주에도 역시 도낭현 남쪽으로 기록되어 있다. 중국 고금 지명태 사전 본문 141쪽에는 태백산에 대해 다음같이 적고 있다. 태백산은 수경주에 의하면 백석산이다. 섬서성 미연 남쪽과 양현의 접경지대이다. 태일 또는 태대 태백산이라 한다. 장안적 서안에서 300리이다. 그 산 높이는 얼마인지 잘 알지 못한다. 소곤에 의하면 무공을 세웠다는 뜻으로 태백산이라 한다. 태백산은 높이가 300m이다. 산 아래로 군인이 행군할 때는 북을 치거나 뿔을 볼 수 없다. 북을 치거나 뿔을 불게 되면 빠르게 폭풍우가 몰아친다. 겨울 여름 할 것 없이 흰눈이 쌓여 있다. 산을 바라보면 정말 호연지가 있는 기상이다. 11 동천에 있는 곳으로 기록되어 있다. 산은 태대백, 이태백, 삼태백이 있는데 세 곳에 모두 못이 있다. 가뭄이 들면 진나라 사람들이 이곳에 기우제를 많이 지냈다. 태백은 사방에 신이 이름이 있는데 태산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태백산은 감수성 경량현 북쪽 150리이다. 흑수가 이곳에 발원한다. 중국 고금 지명대사전 138조. 태일산을 찾아보았다. 곤륜산에서 연결하여 감수성까지 남산을 총칭하는 이름이라 적고 있다. 이것을 태일태백산이라고 정확하게 적고 있다. 그렇다면 상고실의 태백산은 추나 추동 할 것 없이 눈이 쌓여 있는 남산을 뜻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유독 태백산이라고 하는 것은 흑수가 발원하는 삼위태백을 뜻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바로 여기서 실크로드 통하는 길목인 도낭이다. 정리를 하자면 흑수는 우궁의 거리에 있다. 화산의 남쪽으로부터 흑수 사이가 양주이다. 흑수와 서하의 사이가 옹주이다. 흑수는 삼위산까지 흘러 남쪽으로 바다까지 나아간다. 흑수가 화양 흑수의 유양주라는 것은 섬서성 화엄현에 있는 화산의 남쪽으로부터 사천성과 서장 자치구 접경에 있는 흑수 즉 지금의 금사강 사이가 양주이고 흑수 서하의 유옹주라는 것은 청해성 북부에 시작하여 서북쪽으로 감수성을 흘려드는 흑수 즉 지금의 당하와 서와 황하 남북으로 흐르는 동서 두 줄기 중 서쪽 사이가 옹주이다. 그러므로 화양 흑수는 남쪽으로 흐르는 흑수를 말하며 흑수 서하는 청해성 북서쪽에서 발원하는 흑수를 말한다. 그것은 서우공이라고 했으니 우왕이 치수를 하였을 때 흑수는 완전히 동쪽으로 옮겨진 것을 알 수가 있다. 현재
흑수의 유치는 흑룡강이다. 통일 후 한민족에게 흑룡강에서 새 역사 창조의 진화가 이룰 것을 기대해본다. 환인시대가 지나고 오랜 세월이 흐르는 후 흑수의 기운이 도낭 쪽으로 이동하였던 것 같다. 따라서 많은 동이들이 도낭으로 이주하였다. 도낭의 흑수를 따라 남하여 하은주 나라가 차례로 세워졌다. 흑수는 중원 내륙의 중심부에 생명수가 되어 고대 국가 형성의 산실이 되었다. 이것을 이른바 관중이라 한다. 천축국을 세운 주체는 누구인가? 천축 제국은 어느 나라 백성들이 남쪽 또는 서역 쪽으로 가서 천축국을 이루었다고 수경주소의 하수편에서 적고 있다. 특히 중천축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 백성들이라고 적고 있다. 그렇다면 석가의 선조는 어느 나라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어느 나라 때 방고라는 문자가 통용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다무판 고가 방고라고 쓰여지기 전에 이미 우리 나라에서는 방고라는 제왕의 타이틀이 사용되고 있었던 추론이 가능하다. 단지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의 음과 뜻이 비슷한 것을 취하여 방고라고 한 것이다. 어느 나라 백성들이 동이족이므로 방고는 우리 조상님께서 사용하시던 순 우리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범자가 생기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겠다. 당나라 때 두가 지은 통전에 의하면 천축국에는 문자가 발달되어 천문과 역서, 달력과 역술서적 그리고 산술서적 등에 매우 발달하였다. 노래말처럼 별을 보고 점을 치는 페르시아의 왕자를 연상하면 된다. 또 전투용의 활, 창, 갑옷과 병법과 지리가 발달되어 고도의 문명꿈을 알 수 있다. 주석, 실다머, 북방실다머, 산스크리트. 범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부처의 행적이나 경전도 모두 노래처럼 이어서 후계자에게 전승하는 행태로 이어져 왔다. 그런 점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느낀 서역의 범성들은 문자를 만들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어문학의 조예가 있었던 천축국의 한 학자가 범어를 기록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범자는 50여 개의 자음과 모음을 그리고 문법 체계를 갖춘 글자라고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공부를 하면 체득할 수가 있었던 문자였다. 그런 후에 구준으로만 전성되어 오던 경전들을 범어로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다. 천축국의 말이 오늘 우리말과 같은 이유가 이해돼서 율곤 이중재 선생님은 범어는 파라문이 주문하는 소리이다. 즉 파라문은 천축국의 속국이며 천축국은 신덕국의 분신이다. 도낭의 위치, 주치안 지구에서 속하는 현 청소재지이며 깐슈 신장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 도시이다. 중앙아시아를 가로지르는 실크로드를 따라 펼쳐진 중국인 거주지의 서쪽 끝에 해당하며 서양에서 중국 통치 영유로 들어가는 외국 상인들은 처음으로 거쳐가는 도시였다. 도낭이 처음 중국 지배하에 들어간 것은 한나라 때인 BC 2세기 말경이다. 4, 5세기에는 연이어 후랑, 북량, 서랑의 통치를 받았다. 이 시기에 도낭은 중앙아시아와의 교육에서 중요한 대상 도시이자 상업 중심지였다. 도낭에는 새 대상 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서구 디아나인과 중앙아시아의 상인들이 살던 마을이 있다. 1970년대 초반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가로질러 북쪽으로 가는 철도와 간선도로가 인근의 안시를 지나게 되면서 도낭은 교육 중심지로서 중요성을 잃어버렸다. 도낭은 옛날에 탈인 분지의 북쪽과 남쪽을 지나던 실크로드의 두 갈래 통로가 만나는 곳이었다. 도낭이 처음 중국의 지배 밑에 들어간 것은 평창 정치가 서던 한나라 때 BC 2세기 말경이었다. 도낭군이 설치된 것은 BC 111년 또는
어떤 기록에 의하면 BC 93에서 92년이었다. 북중에는 몽골주의 침을 막기 위하여 방어선이 구축되었고 추방된 제수들이 군절로 포함된 꽤 큰 규모의 군대가 방어선을 따라 배치되었다. 한의 중앙 권력이 붕괴된 뒤 반독립 상태가 되었으나 4, 5세기에 연속적으로 깐슈성의 중심을 둔 나라들이 후랑, 북랑, 서랑의 통치를 받았다. 이 시기에 도낭은 중앙아시아의 교육에서 중요한 대상 도시이자 상업도시였다. 도낭에는 대상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하던 소고디아인과 중앙아시아의 상인들이 살던 마을이 있었다. 5세기 말 북이는 도낭을 다시 중국의 지배 밑에 두고 그 이름도 곽주로 바꾸었다. 중국의 지배는 그 뒤 서위, 북주, 수로 이어졌다. 618년 당은 이 지역을 사주로 고쳐 불렸으며 781년까지 통치했다. 토본 티베트에 있는 국명, 중국으로부터 깐수성을 빼앗아 점령한 지 18년이 지난 781년 dun항도 토본의 지배 밑에 들어갔다. 토본이 망한 840년대에 dun항은 명목상으로 당의 지배 밑에 들어갔으나 실제로는 지방 토 가문의 통치를 받았으며 그들은 905년 서한 건국을 독립적으로 건국했다. 그 뒤 차오 일가가 지배하는 소왕국에 들어갔다가 11세기 중반 서하 탕포트족이 세운 나라에게 점령되었다. 1227년 몽골 제국인 원은 서하를 치고 dun항을 점령했으나 몽골 제국이 몰락한 뒤 명이 이곳에 요새를 설치했다. 그러나 15세기에 투르판 왕국이 침략하여 그 지배 밑에 들어가 1723년까지 위구르 속해 있다가 다시 청의 통치 밑에 들어갔고 1760년대는 중앙에서 관리를 하는 행정부가 수립되었다. 366년 동안 서하가 멸망할 때까지 dun항은 거대한 불교 중심지로서 중앙아시아에서 여러 왕국에서 건너온 승려와 포교사들이 머문 중요 도시였다. 그들은 366년에 챔포둥으로 불리는 수많은 석굴사원을 처음으로 건축했으며 이때부터 dun항은 중요한 불교 중심지자 순례자가 되었다. 심지어 토본 점령군조차도 사원들을 지었다. 지역 사회에 큰 역할을 했던 많은 사원들이 있었으며 세습 통치자들은 사원을 적극 후원했다. 승려들 가운데 대부분이 비한족이었다. 20세기 초에 발굴된 석굴 사원 가운데 하나는 1015년경에 지어진 것으로 AD 5에서 10세기에 만들어진 무려 2만 점 가량의 그림과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 조라스트고 네스토리우스교 경쟁들과 중국 사회의 역사를 탐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는 평신도들이 직접 쓰는 기록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1970년대 초반 신장 위구르 자치주를 가로질러 북쪽으로 가는 철도와 간선도로가 인근의 안시를 지나게 되면서 dun항은 교역의 중심지로서의 중요성을 크게 잃어버렸다. 결론, dun항은 남방문화권의 순다국가, 북방문화권의 삼미국, 천축국, 그리고 진화 문화권의 중국 문화권이 만나는 문화의 중심축이며 실크로드의 기적지다. 여기서 dun항 문명 학술이 출발하여 판찰라스 판네루 지역이라 한다. 그래서 강상원 박사님도 이름을 따온 것이다. 그리고 서방 서역의 투르크계, 인도 아리안, 인도 이란계와 남방계와 몽골의 퉁구스계, 고려 백제 지배층이 만나는 인간종의 대결장이라고 한다. 우리는 역사를 이렇게 입히면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천축과 삼위, 중화는 지금의 티벳과 삼위의 서들고래 동북부의 고려와 황해 유역의 중국으로부터 지금의 역할 분담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가 천축이고 천축이 삼위다. 내가 천축 한의 시대를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이 관점에서 박민호 선생님이 환단 원류사를 이해하면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역사는 흥하고 망하지만 문화권은 멸하는 법이 없다. 이 강력을 통틀어 남북 온말리 동서 이말리 환단사에 기록되어 남겼다. 이 역사 속에 신라 가야가 있고 고구려 백제가 있다. 한때 스키타이족인 신라 가야가 고구려에 밀려 동해를 따라 현재 경상도 지역에 그들의 유습이 남아있을 뿐이다. 신라 가야의 민중은 진나라가 망하고 밀려 들어온 진화의 후예들이더라. 74,140년 1958년 서기 2021년 6월 23일 수요일 골장 김태수 두 손으로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